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해월과 자월의 신금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용신법도 다음 시간 축월까지 하면은 다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어, 다음 시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뒤에 있는 사례 중에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사주 위주로 해서 한번 통변하는 법에 대해서 사주를 좀 빠르게 보실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용신법에 기초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해월의 신금 입장에서는 포테로 하면은 신금이 해수를 보면 신의 욕이잖아요. 그죠? 예쁘다, 도세주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해월의 신금 같은 경우는 금백수청이 됩니다. 그래서 천간으로는 신금의 진신인 임수가 투관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신금 보석인 신금을 이렇게 조명으로 이렇게 잘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필요하다. 대신 해월은 해자축에 겨울에 수가 많은 해잖아요. 그래서 지지가 수국을 이루던가 아니면 해자축, 그러니까 북방, 그러니까 수의 삼합을 이루고 있으면 무토로, 그러니까 수다금침이 되기 때문에 무토로 제방으로, 그러니까 물을 좀 막아줘야 된다.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보석도 물에 이렇게 휩쓸려서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해저월의 신금은 금수상관이죠. 금수상관, 희경관에서 병화, 정화가 있어야 좋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자, 사례를 보시게 되면 임진생, 신해월, 신해일주, 병신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이 사주가 금수 온통 이렇게 지지도 네 뿌리가 되는 이 지지의 신금이 신진 수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수국을 이루고 있고 금수가 왕하죠. 그런 상태에서 천간에 떠 있는 이 병화도 역시 병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화 신금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병신 화수격이다. 그래서 병신 화수격이면은 이 사주를 그냥 물로 온통 다 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물로 본다. 그러면은 병신 화수격이 되고 금백수청이다. 그러면은 물로 보았을 때에는 운을 따져보면은 이 왕신이 수잖아요. 수를 받아주는 모군이 가장 좋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 수, 모군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을 보았을 때 임자, 개축, 갑인, 을묘 이 운에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청나라 이세민 태종의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수격 자체도 격으로 보면 되게 귀격이고 깨끗하죠. 사주 자체가 신사생 기해월 신사일주 기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하였으니까 사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사주가 상하로 상합하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신금하고 사화는 신사, 그러니까 사중에 있는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고, 기해일주 같은 경우 기해도 역시 해중에 있는 간목하고 기토하고 합을 하고, 역시 똑같이 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기둥 전체가 다 위와 아래로 합을 하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 신금 입장에서는 이 기토가 병이 되죠. 근데 병이 되는데 해중에 있는 간목하고 자합을 하면서 이 그러니까 토가 자합을 하면서 생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해가 기토탁임을 하여 혼합하여 간목의 뿌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해중에 있는 간목이 기토를 기반으로 해서 잘 클 수 있는 그런 그가 여건이 되고, 또한 간목이 목국토하고 목생화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중에 있는 간목이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 화를 생해준다라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이 사화가 용신이고 남방운으로 흐를 때 양강의 총독이 된 그런 사주였습니다. 이 사주는 무오생, 개해월, 신유일주 경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신유 자체에 금이 있다 보니까, 경금이 있다 보니까 약하지 않은 사주고, 그리고 금수상관의 희경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관을 용신으로 쓰죠. 그죠? 관을 용신으로 쓴다. 근데 그러니까 책에서는 해중에 있는 임수, 그러니까 진신체계로 가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이 사주를 이렇게 보았을 때 관이 용신이 천간에 투간에 있어야 되는데 지지로 이렇게 멀리 한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약인 상태에서 진신 해중에 있는 임수를 용신으로 잡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무부 총장까지 이른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이 사주는 정축생 신해월 신해일주 정유시잖아요. 그러면은 금수상관에 천간에 떠 있는 이 평관 정화가 용신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살이,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뿌리가 없잖아요. 그죠? 뿌리가 없다 보니까 살이 고하다, 살이 천하다,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 살도 그 정관처럼 본다라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화를 용신으로 본다. 이 사주는 갑신일주 을해월, 갑신생 을해월 신사일주 무자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 역시 신금 해월의 신금이다 보니까 금수상관의 희경관 사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본다. 지지에 이렇게 보면은 유일한 양인 사화가 있죠. 그죠? 유일한 양인 사화를 용신으로 조우로서도 필요하다. 사주는 다음 사주 의류생 정해월 신묘일주 무자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역시 이제 해월이다 보니까 금수상관의 희경관 정화를 용신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이제 해묘 목국에 이렇게 천간으로 목이 떴다 보니까 재성, 그러니까 금전적인 그런 그 사주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에 그런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재성이 왕하다 보니까 금, 그러니까 재성과 관련돼 있는 그런 쪽에 직업성을 갖고 돈복이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주는 경자생, 정해월, 신축일주, 임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사주를 보통 우리가 금수상관의 희경관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정화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정화가 뿔이 없어서 그냥 임수를 용신으로 썼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운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대운을 이 정화를 살려주는 대운인가 아니면 정화를 꺼트리고 하는 대운인가를 보았을 때에는 그 대운이 이제 역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면은 순행을 하지만은 여자기 때문에 이제 역행을 하죠. 그래서 병술, 의류, 갑신, 개미, 임, 오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주가 그러니까 금수상관의 이 관을 살려주는 면이 더 좋은 거죠. 왜냐면은 쭉 운을 봤을 때에는 병술, 그러니까 화운이 왔죠. 정관으로. 그 다음에 의류, 목생화죠. 갑신, 목생화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개미로 가면은 지지에 있는 이 미토가 이렇게 해미, 목국을 이루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 온통 다 차가운데 미토 자체가 어떻게 오느냐, 조우로서 오잖아요. 그죠? 조우로서 오고 위중에 있는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모가 와도 이모가 온다. 그러니까 개미 시기에 천간 개수 시기에는 좀 안 좋고 미토의 시기에는 어쨌든 조우가 맞아지기 때문에 이 사주가 좀 더 편안해지는 거고, 이모 이렇게 운이 오면 대운 자체는 어쨌든 임수 자체가 뜨면 어쨌든 그 시기에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오 역시 그러니까 오화가 오면은 조우로서 어느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금수상관의 희경관 정화를 용신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대신 이 정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은 관성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관성이 해당이 되는데 관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 관성의 존재 자체가 좀 이 사주에서는 좀 약하다라고 보여지죠. 약하다. 육신성으로는 좀 약하다. 반면에 이 사주가 그러니까 대학 교수의 명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 사주가 금수, 식신 가르치는 쪽에서는 식신은 다 제자들이잖아요. 나에서 나한테 나간 그런 식신 아랫사람들이 좀 많은 사주다. 이 관성도 어, 편관이지만은 약하면 정관처럼 보기 때문에 음, 뭐 남자를 만났어도 그러니까 남자를 만났어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명이죠. 네, 본인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그런 삶을 좀 즐기면서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자월의 신금 용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금의 진신은 임수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조우로서 병정화가 필요하다. 자월은 신자진 수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천간으로 수가 뜨면 그러니까 물이 넘쳐나서 신금 보석이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한 무토가 필요하고 신금을 빛내주기 위한 병화 역시 필요하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신해생, 임자월, 신축일주 정유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금수상관이죠. 관, 정화를 용신으로 본다. 해중에 있는 간목이 승목이라 여기 있는 해중 간목이 승목이라 발전이 없다. 과거에 이르렀으나 관직으로는 진출하지 못한 그런 사주였네요. 자,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기해생, 병자월, 신묘일주, 신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 역시 금수상관의 관, 병화를 용신으로 봅니다. 병화 용신이고 이 사주가 이제 나도 이렇게 관을 탐하고 여기도 이렇게 관을 보죠. 근데 이 사주가 해묘미 목명의 자는 연지가 도화잖아요. 도화살. 연살이죠. 연살이 되고 천간합 지지 이렇게 형을 우리가 골랑도화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간합 지지형이면 골랑도화다. 그리고 자하고 묘 이 글자 자체가 그 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상으로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는 그런 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천간으로도 이렇게 합을 하고 관합을 하고 여자 사주니까 관합을 하고 유정하고 지지에서도 형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남편을 자묘형을 하기 때문에 남편을 형하고 자식이 없는 그런 사주였죠. 자,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갑인생, 병자월, 신사일주 갑옷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금수 상관이지만은 온통 다 목화판이잖아요. 그래서 수가 용신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신금 입장에서는 내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왕신에 종하는 거죠. 내가 식신이 있으니까 식신 생재 재생 관으로 해서 이 사주는 종에 가까워요. 그래서 목화 수목 화운이 좋은 거죠. 수목 화운. 그러니까 수목 화운까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종이다. 금수 그러니까 수, 목, 화에 종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 그러니까 운의 흐름을 볼 때 통변의 운명을 감명할 때 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신 체계로 봤을 때는 임수는 없고 겨울에 뭐 겨울의 화가 금을 녹이지 못하니 요절에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였지만은 이 사주는 종한 사주로 보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자, 정사생, 임자월, 신사일주 정유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유에 금, 수 있고 있다 보니까 이 사주 역시 금수의 기운이 왕하죠.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보는데 사중에 있는 병화 그리고 물도 왕하기 때문에 무토를 용신으로 본다. 과갑 출신으로 본강에 이른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임신생, 임자월, 신의 일주 계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신자월에 이렇게 신해자 이렇게 보면은 정관으로 이렇게 수가 떴으니 물이 온통 많죠. 그래서 사중에 있는 무토,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미대운의 경진년, 수월, 신복에게 피살당해 사망을 했는데 왜 죽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통변하면서도 배우시겠지만은 이 사주에서 없는 오행이 뭐죠? 수 있고 목, 목은 없죠. 해중에 있는 간목은 있지만은 드러나 있는 목은 없죠. 임묘나 가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 수, 목 없고 화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렇게 미대운이 온다라고 하면은 없는 오행 목에 고장운이에요. 미대운이. 그러면은 미대운이 왔을 때 없는 오행 고장운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목은 뭐냐? 신금 입장에서는 재성이잖아요. 그죠? 재성인데 재성 역시 식상과 마찬가지로 재성 역시 나의 수명성인데 이 내 재성이 고장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원국에서 언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를 봤을 때 어, 경진년의 수월이면은 이렇게 진술충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진중에 있는 이 충을에서 을목이 이렇게 떴을 때 을경합으로 포태로 합해서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없는 오행 고장운에, 그러니까 대우는 우리가 예정자라고 했잖아요. 이 시기에 목이 죽는다. 그러니까 원국에 있으면은 덜한데 없는 와중에 목이 떴을 때에는 바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월에 신복에게 피살당해 사망한 그런 사주였고요. 다음 사주 임신생 임자월 신의 일주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주 역시 수가 이렇게 신의 자의 임수 왕하죠. 위 사주처럼 개사시면 사중에 있는 무토병활신인데 그 다음에 가보시다 보니까 조로서, 그러니까 왕자 시설이다. 이 막지 못하면 이 많은 물을 간목으로 흘려보내는 게 맞다라고 해서 목화운이 좋다. 자, 다음 사주는 계유생 갑자월 신의 일주 정유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주 역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화용신, 경신운의 벽갑인정에서 재정청장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경금이 와서 간목을 잘 쪼개주면은 목생화하기 때문에 관록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해중에 있는 간목, 내 일지에 있는 일지에서 투관한 이 간목이 내 용신을 돕는 희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주가 결혼하면은 배우자의 그런 내조가 되게 좋은 그런 사주가 되죠. 그리고 또 재성이 희신이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또 윤택한 그런 삶을 사시게 되고요. 자, 을해생 무자월 신미일주 무술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쭉 금수상관인데 천간으로 이렇게 토가 떴으니까 토가 병이 됩니다. 그러면은 해미에 이렇게 떠 있는 을목, 목이 약신이 되죠. 그래서 수는 희신이 되고요. 왜냐면은 수가 희신 이유는 이 신금 보석이 이렇게 흙이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수로서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가 희신, 목이 약신. 자, 기축생 병자월 신유일주 임신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병화는 뿌리 없어 임수를 용신으로 잡은 그런 사주가 되었네요. 그래서 병화를 살리고 가느냐 아니면 병화를 초년에 살리지 못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운에서
남자 사주가 이렇게 음해에 태어나다 보니까 역행하죠. 그래서 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을해, 갑술 이런 식으로 해서 화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운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불략이니 식신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식신으로 운을 잡고 통변을 한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신미대운 정축년의 질병으로 사망을 하였는데 왜 그러면 죽었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역시 없는 오행 고장운이 온 거예요. 그래서 통변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사주를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내 사주에 없는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에 고장운이 왔을 때에는 일신에 좀 문제가 좀 그러니까 생긴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의학이 좋기 때문에 막 바로 뭐 죽지는 않지만 어쨌든 없는 오행 고장운 시기에는 내가 건강하더라도 건강하면 좀 일이 좀 잘, 그러니까 생각대로 좀 안 풀리고 뭐 가족 관계나 이런 부분이 좀 좋지는 않는 거죠. 그죠? 운이 좀 막히는 운인 거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안 좋은 거죠. 없는 오행, 재성이다. 그러니까 재성이 고장이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안 좋다. 신사생 경자와 신축일주 신묘시잖아요. 그러면 이사주 금이 왕하죠. 그러면은 화를 용신으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금용신법 해월과 자월을 알아보았습니다. 쭉 해자월은 어쨌든 금수상관 희경관을 쓰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물이 너무 많으면 보석이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무토로 제방을 쌓아주는 게 중요하고, 쭉 이렇게 해서 신금일주 해월과 자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